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서울시회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협회 회장님이랑 이렇게 독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중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차 치과의생사 유은미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 치과의생사의 회장을 하고 있고요. 한양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겸임 교수이고요. DM플러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주로 활동하시는 비중이나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저는 지금 본업은 사업이거든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치과의생사 및 보건의료계 인재들 대상으로 해서 경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치과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한양대 치의생과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치의생과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이런 분야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조금 찍게 된 방향이 지금 현재 치과위생사를 30년 차 되셨으니까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치과위생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치과위생사나 치과위생과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좀 질문을 몇 가지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과위생사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그렇듯이 치과의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치의생과라는 과가 있는 대학을 나오셔야 되고요. 치의생과는 현재 3년제와 4년제만 있습니다. 전국에 80여 개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치과의생사가 되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반드시 국가시험을 봐서 면허에 합격을 하셔야지만 치과의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이 200점, 실기시험이 100점이고요. 120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120점 이상. 혹시 매년 합격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80% 안팎인데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경쟁률이 좀 심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올수록 조금 유리하겠네요. 그럼요. 빨리 와야겠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회장님은 어떤 계기로 치과위생과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길을 걸어오게 되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90년도에 붕학번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오픈하셔도 되나요? 나이를? 네네. 아까 30년 차라고 했으니까. 네, 맞네요. 네네. 왜냐면 그때는 치의생과가 뭐 하는 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이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치의생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초 과목도 되게 많고, 저는 문과 쪽인데, 이과 쪽에 내용이 많아서, 사실은 대학에 들어와서 조금 후회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후회를 좀 하시고, 다니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막상 보니까 정말 취업도 잘 되고요. 학교 때는 저랑 적성이 잘 안 맞는다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임상에서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의외로 저랑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년까지 치과의생사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30년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이렇게 30년, 10년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또 발전하시면서 길을 걸어오시는 게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로를 꿈꾸는 학생이랑 지금 치과위생과를 이제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게 이제 무조건 졸업하면은 이제 치과로 가서 일을 한다? 이런 거 말고 다양한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분야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과의생사의 현재 80% 이상이 치과병의원에서 이제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치과의생사 하면은 임상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생사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치과의생사들도 있고요. 보건소에 근무하거나 대학병원에 근무하거나 아니면은 보건보험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치과의생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임상이나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생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부사관이나 보건소랑 관련된 공무원직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하는 치과의생사들도 의외로 요즘에는 많이 있거든요. 회장님처럼요? 그래서 치과의생사의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무궁무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과를 졸업을 해서 교수 쪽으로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 교수가 되려면은 조금 어떤 루트를 타서 가야 조금 더
뭐 쉽게는 아니고 어렵겠지만 그나마 조금 덜 힘들게 갈 수 네.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교수라고 하면은 대학에서 전임으로 있는 교수도 있고요. 저처럼 겸임 교수나 뭐 외래 교수도 있고 또 임상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도 임상 분야에서 강의하는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강의로 활동하는 것들은 크게 뭐 치과의사의 경력만 있다면 한 분야에서 오래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하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뭐 대학에서 전임 교수를 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아까 치의생과가 3년제랑 4년제가 있다고 했는데 반드시 4년제를 나오셔야 합니다. 3년제를 나오신다 하더라도 뭐 1년의 과정을 더 거쳐서 동무심화 과정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4년제로 편입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원 석사나 박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전임 교수를 하실 거면 꼭 박사까지는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전임 교수가 아닌 뭐 겸임이나 뭐 의뢰 강사나 임상 강의를 할 경우에는 석사까지는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완전 전임을 할 거면은 네. 이제 박사까지는 조금 추천을 하는 편이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살짝 필수라고 볼 수도 네,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겸임 교수로 이제 본업하면서 네. 다른 교수 활동을 하려면은 그래도 석사까지는 꼭 네, 따라. 맞습니다. 네. 꼭 석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임상에서 강의하는 거는 그냥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석사나 일반 임상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는 필수는 아니지만 본인이 하면 좋다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30년 차 이 한 분야에 좀 대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30년 차면. 그러면 많으셔서. 그럼 이 치과의생사라는 직업을 지금 본업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지금 이 과를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 직업에 대해서 확신을 좀 못 갖는 후배들을 위해서 한 1년 차, 2년 차 뭐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한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많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한 학기 수업해보고 또 1년 수업해보고 자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은 3년 동안 해보지 않았잖아요. 네, 1학년 때 이론만 공부해보고 2학년 때 실습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치과의생과는 이런 것이다 판단하고 나면 나중에 실습이 자기랑 더 잘 맞을 수도 있는데 후회할 수가 있고요. 면허증도 꼭 반드시 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면허증도 꼭 따고. 네, 본인이 다른 분야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단 치의생과를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면허증까지 반드시 따시고요. 근데 임상에서 활동도 좀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다른 분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분야에 가서 노력을 하려면 그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에 10배 이상을 더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분야 안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임상 치과의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치과의사는 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임상에서 활동해보고 그 안에서 뭐 기업이나 다른 쪽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본인의 어떤 적성을 잘 찾아보면서 진로를 선택하고요. 확실하지 않은 다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그때 밟아가시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더 많은 분야에서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꼭 해라 한 가지랑 이거는 절대 하지 말고 조심해라 하는 한 가지씩 있을까요 혹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아까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꼭 해라. 사실은 요즘 MZ세대들한테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의생과에 들어왔다면 일단 꼭 졸업까지 하고 면허를 따야 된다. 꼭 따라. 그리고 어떤 분야에 가든 간에 임상은 기본인 것 같아요. 임상을 기본으로 그래서 하고. 내가 기업에 가고 싶거나 교수가 되고 싶거나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년 이상은 임상에서 활동을 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다른 일을 찾아가는 것이 그 분야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하라고 하고 싶은 거는 임상 경험까지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하지 마라는 쉽게 포기하지 마라. 일단 계속 한번 해봐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 안에서 반드시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생사가 이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전문직들이 복직하기는 조금 쉽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제외하고 자기만의 좀 경쟁력을 치과의생사로서 키우려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경단역 한번 돼봤어요. 사실은 네. 육아휴직이나 이런 건 저희는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나서 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전임 교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도 네. 박사학위까지 10여 년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하고 나서 이제 막상 전임 교수 쪽으로 가려고 하니 지방의 대학들이 좀 많이 있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넓지도 않고 네. 또 나이도 이미 많이 먹어서 네. 좀 힘들더라고요. 네. 전임 교수의 꿈을 포기하고 나서 임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네. 그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경력이 단절돼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였지? 임상에 있을 때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더니 저는 스케일링이랑 환자를 대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스케일링 알바라도 해보자. 그러면서 스케일링 아르바이트로 네. 들어가서 임상 경험하면서 그 네. 안에 스케일 센터를 네. 운영해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방 컨설팅이나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 단절된 분들이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임상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본인이 임상에 있을 때 또는 예전에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서 나가시다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다른 길이 또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들 중에 1학년 때 첫 시간에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치위생과 왜 오게 됐냐 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4년제를 졸업하고 나서 치위생과를 다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4년제를 졸업하고 네, 나서. 네. 네. 그래서 왜 회피로는 치위생과였냐 네. 했더니 이 친구 말이 엄마가 20몇 년 동안 그냥 가정주부인 줄 알았대요. 네. 네, 어머니가 가정에서 그냥 살림만 하시는 어머니셨는데 네. 본인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해서 갑자기 취업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치과의사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20몇 년 동안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재취업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괜찮은 직업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엄마가 들어갔던 학교에 다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치과의사는 역시 재취업이 잘 되는 정말 좋은 직장이다. 그래서 저는 치과의사 면허를 보험 따듯이 따라고 얘기를 해요. 보험 따듯이? 네, 언제든지 내가 다른 일에 좋은 일을 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하라고 조금 좀 위험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 면허도 따고 임상 경력도 쌓은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정말 갈 데가 없을 때도 치위생과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그건 진짜 대박이네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치과의생사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고3들이 이제 진로를 이제 희망하는 고3들이 수험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비전은 제가 치과의사협회 회장이잖아요. 네. 무궁무진합니다. 네, 협회 회장으로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치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간호과에 지원하려다가 떨어져서 치위생과에 들어온 학생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치위생과가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아주 뛰어나다, 전망이 아주 밝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많은 치과의사분들이 이렇게 경력 개발이나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그 어느 나라의 치과의사들보다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비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치과의생사가 진짜 그런 지식이나 임상 그 경험이 훨씬 많아서 되게 큰 대우를 받고 있다고 듣긴 했거든요. 저도. 네, 그 나라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미국의 치과의생사나 다른 이제 선진국의 치과의생사들보다는
분야는 네. 아직까지는 치과의사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라든가 네. 그런 쪽은 조금 대우라든가 네. 좀 약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임상에서도 진료 협조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분야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치과의사가 진료 협조 부분 외에도 구강보건 교육이나 예방처치나 이런 분야가 굉장히 주 활동 분야이거든요. 업무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독립적으로 잘 살려서 활동을 한다면 치과의사가 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더 이렇게 좋다고,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네. 제가 이 현직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치과 위생사에 대한 수요는 되게 높은데 공급이 되게 지금 없어서 좀 치과 위생사 구하기가 좀 되게 힘들다 이렇게 네. 들었거든요. 네. 회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네.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듣고 있죠. 예, 월급도 올라가고 있고. 역시 수요와 공급이 참 네,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모든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치과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임상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는 치과의사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쪽 분야에 들어오신다면 굉장히 그런 거에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임 교수가 되려면 네. 이제 박사까지 네.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꿈이 조금 더 크신 분들은 그러면은 회장님처럼 이 협회 회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아서 네.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회 회장이 되려면요. 저도 협회 회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협회 활동을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네. 어쩌다 보니 이제 회장까지 되었는데요. 협회 회장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일단 뭐 경력 치의생계에서 저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 경력이 15년에서 20년 이상 돼야지만 회장으로서의 자격을 주어지거든요. 이거는 각 시도회에서 시행 규칙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또 다르게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경력을 인정받으신 분이 협회 회장으로 도전할 수가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대원총회를 열어요. 그때 이제 회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정회원들 중에서 대원을 뽑아서 대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분이 치과의사 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네. 회장님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조금 하면서 뉴스 기사나 되게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걸 지금 추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긴 한데 지금 현재 DM+라는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DM+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야를 조금 더 치과의사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임상에서도 한 20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아까 스크린 센터나 뭐 그런 쪽으로도 일을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로서도, 나름 강사로서도 한 20년 가까이 지금 18년째 되더라고요. 18년 되셨나요? 그래서 강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분야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많이 개척해 나가면, 치과의사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들에게 이런 분야를 좀 많이 개척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DM+가 비전이 함께 성장하고 꿈을 키워가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DM이 드림메이트예요. 꿈친구. 그 뜻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들 꿈친구가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에서 치의생과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치과의사들도 그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요. 치의생과에 막상 들어와서도 굉장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5, 60대 치과의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20대부터 60대까지 끊임없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게 치과의사의 연한이 좀 짧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임상이 한정짓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업에 대한 수명이 그렇죠. 짧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찾아보면 저처럼 30년 동안 치과의사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4, 50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께도 계속
꼭 끝까지 일을 해주셔야 된다. 저희들의 본보게 네. 되시려나고요. 네. 저는 저 친구들하고도요, 누가 더 오랫동안 치과 센서를 하냐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60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치과 센서의 업무 분야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네. 그게 저희 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위생사가 이제 일반 현직 의원에서 일을 하다가 전 옛날에 이제 큰 치과 대학 병원에 좀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네.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좀 옛날에 가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학 병원에 들어가는 쪽에 뭐 컨설팅이나 뭐 이력서, 뭐 자기소개서 이런 네. 것도 좀 도움을 주시는 네. 그런 게 있을까요? 네네. 저희는 사실은 네. 진로랑 경력 개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뭐 보건소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이라든가 뭐 창업까지 네.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멘토들을 같이 이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네. 회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저도 하지만 또 저는 또 대학병원에서 제가 경험은 없기 때문에 네. 대학병원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을 저희 멘토로 모시고 있고요. 네. 또 보건소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쪽 뭐 대학병원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분과 같이 멘토 연결을 해드리고 거기에 취업하기 위한 이력서나 자기소개 쓰는 방법, 그다음에 면접 보는 방법 여러 가지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치과 위생사 지금 다니시다가 대학병원을 조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은 이제 여기 멘토분이 따로 또 계시다고 하시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치과 위생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한 사업체 네.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이게 창업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결단을 네. 내리는 게 어떤 계기로 혹시 창업을 좀 하게 되셨을까요? 사실은 아까 치과의생사 뭐 스케일센터 하면서 그런 예방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 스케일링이 아니라 치과의생사가 전문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치과의생사가 되면 좀 더 전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한 치과 안에서 센터를 운영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다른 치과에도 같이 보급하고 싶었었는데 네. 그런 분야들이 그냥 단순 컨설턴트가 아니라 사업으로 같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친구랑 후배랑 같이 해서 4명이서 동업을 했었어요. 네 분이서 이제 네, 치과의생사 4명이서 이제 동업을 해서 시작할 때는 각 분야에 하고 싶은 분야들을 정해서 저는 예방 쪽으로, 또 한 친구는 교육 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동업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3년 정도 동업을 하다가 이제 개인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동업한 친구 중에 사업을 오래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진로라는 것을 사실은 관심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꿈이 없었어요. 꿈이 있긴 했지만, 선생님을 하고 싶긴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지 않아서, 그걸 위해서 단 한 번 노력해 본 적이 없고, 성적에 맞춰서 취업이 잘 되는 치의생과에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치의생과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꿈을 키워가다 보니까, 제 꿈도, 선생님이라는 꿈도 이루게 되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활동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가지지 못한, 중고등학생들 또는 이미 꿈을 가졌지만 그 분야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도 같이 이제 꿈친구가 되고 싶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치과의생사라는 직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저는 그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봉사를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때 행복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도 중요하지만 적성과 함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로를 정하면 좋겠고요. 그 분야가 만약에 치과의생사라면 그래서 치의생과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치의생과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본인이 노력한 것들을 꾸준히 이어가시면서 본인만의 브랜드를 꼭 개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중간에 보니까 언니들의 클래스라는 여기 책이 보여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과 의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업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치과 의사들을 소개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는 치과 의사분들 16분을 섭외를 해서 책을 썼고요. 이 책 안에는 4년차 치과 의사부터 30년차 임상 치과 의사도 있고요. 해외에 근무하는 치과 의사, 남자 치과 의사,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로 일하시는 분, 기업에 일하시는 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책의 의미가 있는 거는 또 이 치과 신사분들이 모두 다 재능 기부로 책을 쓰셨고요. 다 무료로 쓰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책을 수익금도 전부 다 치과 의사의 발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가 2세까지 출간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네. 진짜 전부 다 그냥 재능 기부하시고 또 네. 그거를 또 발전 기금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안에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재능 기부를 하시고 안에 내용 보면은 내가 언제 갑자기 뭐 어떤 일을 시작했고 이제 치과위생사로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라는 그런 스토리가 다 다양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혹시 또 기회 있으면 네. 인터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